안녕하세요. 신한생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오늘도 모처럼 만에 유튜브를 하나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농지를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농지는 아무래도 임야, 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골에 꼬불꼬불한 농지는 아무래도 임야와 가깝기 때문에 임야에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로 피해야 될 토지 중에서 하나가 혐오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게 철탑, 송전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탑이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뻔히 아시겠지만은 꼭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이 철탑에 대해서 송전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피 시설이라 하지만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차트에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압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고압선하고 송전선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는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철탑이라고 그럽니다. 철탑의 고압선, 전기가 흐르는 곳은 철탑이 아니고요. 이 고압선이죠. 선로. 여기 가운데 이쪽 선로와 저쪽 선로를 연결하는 애자라 그러는데 절연체, 이 부분에는 전기가 안 흐른답니다. 이 철탑하고. 그래서 이 고압선이 때로는 나쁘게도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멋있게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압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필수 과정인데,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송전선이 지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력 수송 과정을 보면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변전소를 거쳐서 가정으로 배전되는 거예요. 발전, 송전, 배전.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거를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한번 자체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송 과정인데 발전, 변전, 배전인데,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원자력이든 수력이든 화력이든 이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변전, 글자 그대로 전압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변경시키거나 성합도 되지만은 변경시켜서 1차 변전, 2차 변전, 3차 변전까지 거쳐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지만은 통상 1차 변전만 거쳐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들어간다. 큰 전압이 들어가야 되면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이나 큰 전력이 필요한 데는 2차 변전만 거치고도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까지 들어온 거는 배전을 거쳐서 3차 변전을 거쳐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27만 5천 kV 전압이 송전선을 타고 변전소를 거쳐서 나오면은 전압이 15만 4천 kV로 떨어져서 이것이 송전선로, 즉 고압선으로 해서 1차 변전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통상 고압선이라 그러면 변전소와 변전소, 발전소와 변전소,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걸 송전선로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배전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선이라 그러면 전기선만 지나가면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선로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송전선로입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까지 가는 건 다 송전선로고, 배전, 3차 변전소에서 변압기, 전기를 바꾸는 것은 변압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380V나 삼상 220V가 들어오죠. 그래서 전기가 한번 예를 들어서 27만 5천 kV가 송전이 된다 그러면 변전소를 거쳐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27만 5천 kV짜리가 15만 4천, 1차 변전을 거쳐서 2차 변전을 거쳐서 6만 6천, 2차 변전을 거쳐서 2만 2천, 3차 변전을 거쳐서 6600V가 들어오면은 우리 흔히 보는 트랜스 변압기에서 전기를 380V나 220V 바꿔서 가정이나 각 사용처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랬냐, 이 고고압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고압선의 분류를 보면은 저압은 600V 이하, 고압은 7000V 이하를 말하고요. 7000V 이상은 초고압이라 그러고, 초고압은 66,000, 154,000, 22만, 34만 5천, 76만 5천 kV를 초고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압은 7000V 이하, 특별고압은 7000V 이상, 초고압 이하, 초고압은 66,000, 154,000, 22만, 34만 5천, 76만 5천 kV 볼트인데요. 자, 이것이 이런 그 고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설비 규정에 보면은요, 철탑에서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더라도 철탑에서 4.8m만 떨어지면 된다. 34만 5천 kV가 지나가더라도 7.65m, 76만 5천 kV가 들어가도 13.9m, 이렇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데, 학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15만 4천 볼트는 적어도 20m 떨어져야 되고, 34만 5천 볼트는 50m, 76만 5천 볼트는 80m가 떨어져야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평균 4mm 가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4mm 가우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 대충 얘기하면 학계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100m 넘어가면 넉넉하게 잡고, 전기 뭐 고압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이제 80m 이상인데 100m만 넘어가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가정에서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 수준으로 건강에는 위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100m만 떨어졌으면 전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자, 한전이나 국가에서 철탑이 지나가면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규정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나라 최고 고압인 76만 5천 볼트가 지나가는 철탑 밑으로부터 33m까지만 보상을 해준대요. 34만 5천 볼트가 지나가는 철탑 밑에는 13m, 최근접이죠. 불행하게도 15만 4천 고압이 지나가면 보상이 없어요. 15만 4천 볼트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6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송변 전선시설 주변 지역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이라는 게 있어요. 송주법에는 방금처럼 보상을 해준다. 76만 5천 볼트가 지나가는 송전선 밑으로는 선로의 최외선으로부터 33m 이내만 보상을 해주고, 34만 5천 kV가 지나갈 때는 선로의 최외선 13m 이내만 보상을 해준다. 뭐 주택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철탑 가까운데 76만 5천 kV는 180m 이내, 34만 5천 볼트는 60m 이내의 주택은 한전 보고 너들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타이트합니다. 빡빡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법안하고 한전 규정은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은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거리나 보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양보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학계에서 요구하는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적어도 80m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m 이상만 떨어지면은 전혀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땅입니다. 저 고압선 지나가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한 200, 300m 되는데, 제가 봐서는 200 내지 300m 되는데 전체 이런 토지는 영향이 없고, 또 저기 멀리 철탑이 보이네요. 이런 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한 5, 600m 될 겁니다. 이건 고압선이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고압선하고 일반 전선하고 배전선하고 구별해야 될 게 철탑이 지나가네요. 이 위로 지나가는 게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여 밑에 아래 전봇도로 지나가는 건 일반 전선입니다. 배전선. 이게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여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고압선입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고압선이고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은 일반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고압선 밑에 토지는 뭐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반 전기선 밑에 토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건축행위를 할 때 여기에 지작물을 세울 때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나 인체에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런 것은 뭐 영향이 있겠죠. 고압선의 최근접의 토지들 이런 거는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나온 땅인데 땅은 좋아요. 코너 땅인데 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리를 대략 재보니까 30m예요. 이 중심부까지. 경계선까지는 한 20m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토지는 인체의 영향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주택으로 여기에 이 땅에 주택으로 짓기는 좀 그렇죠. 우리가 이미지상 뭐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건생 상가는 지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데 짓는 때는. 주택으로서는 그렇지만은 건생 상가나 상시거주는 못하더라도 이런 땅은 코너 땅으로서 그 대신에 철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의외로 상당히 또 쌉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땅은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주택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보면 주택가 앞에 여기 아이고 트랜스포머 변압기라 그러죠. 이건 고압선이 아니에요. 전선이 와서 최종 가정으로 배전하는 변압기예요. 여기서 220V, 380V가 나와요. 이건 고압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압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는데 역시 우리나라 송전선로에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거는 전혀 외국계 자료에서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고압선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예를 들자면은 뭐 100m 이내나 뭐 50m 이내에서 발육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가 계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인 경우에는 전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하시는 데서 이런 부분도 적절히 알고 들어가시면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